네, 이번 컨텐츠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국내 기준에 맞춰서 일람표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입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네, 기존에 제가 이제 실무 뜯어먹기 때 부하 계산을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저희 마지막 편에서 네. 다뤘었죠. 거기에 확장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의 모델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커넥팅을 해서 부하 계산을 해볼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설계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하 계산서 포맷에 맞춰서 분전반 일람표를 커스터마이징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공부하고 준비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레빗에서 컬큘레이션을 했을 때 기존에 했던 방식과 결과값이 같은지에 대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나오는 건지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러한 검증 부분까지도 다룬 컨텐츠이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저희가 건물 용도별로 해서 그 용도의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해서 부하 계산을 설계 초기,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요번은 실시 설계 단계라고 들었는데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식산업센터를 샘플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전기 관련되어 있는 풀 패키지 도면, 그리고 그 부하 계산서를 이제 용도별로 나온 부하 계산서를 가지고 왔고, 모델링을 하고 시스템 커넥팅을 했을 때 네. 실제 부하 계산서와 비슷한 그 값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오늘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이고, 기본적으로 계획 설계가 아닌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전기 그 부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빗에서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네. 우선 이제 전기는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전등 설비, 아. 그 다음에 전열 설비, 네. 그 다음에 동력 설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분전반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분전반들은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기실까지 가는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냉난방 평면도, 그 냉난방이라 하면 이제 그 전열 교환기랑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여기 이제 실외기들, 이게 이제 실제로는 동력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등, 그리고 전열, 이렇게 해서 공장형 아파트죠.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는 네. 그런 건물의 이제 한 개 층을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시스템 커넥션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실무 뜯어먹기 때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개념만 잡을 수 있는 그 전기 부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맞아요. 저희가 10편에서 그 네. 소개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약속드렸었죠. 네. 다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하 계산한 엑셀 계산서를 기준으로 정말 네. 그거와 값이 근접한 데이터로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이 바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패밀리부터 분전반까지 시스템 커넥팅을 한번 네. 해보긴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랑은 또 그 전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또 이제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까먹으신 분들도 네, 있고. 그 시스템 커넥팅은 한 가지만이라도 누락 요소가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패밀리부터 한 개 한 개씩 그 커넥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밀리 설정이 끝나면 그 레빗 안에서 전기 설정을 어떤 식으로 뭐 전압 분류라든지 공급 배전 방식의 분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팅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제 형상만 있는 것들을 전기적인 특성으로 커넥팅이 되도록 하는 걸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패밀리부터 이 네. 커넥팅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세팅이 말씀이시죠? 돼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델링 그 패밀리에 전기 속성 부여하는 거죠.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명이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나면 네.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 정전이 돼도 켜져 있어야 되는 전등이 있어요. 네. 복도라든지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 조명이 켜져서 피난로. 피난 유도등은 유도등대로 당연히 켜져야겠지만 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상 전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상 전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시스템에서 인식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앞전에 있었던 1편에서 했던 거는 ATS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쪽도 붙이고 저쪽도 네, 붙였잖아요. 그래서 붙였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패밀리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커넥터를 2개를 붙여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패밀리는 조명기구 패밀리는 1개인데 커넥터를 2개를 붙여놓고 이거를 시스템 커넥팅 했을 때 이 커넥터 2개를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구분이 그랬더니 되나요? 구분이 돼요. 1번 커넥터, 2번 커넥터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 커넥터는 일반에 붙이고 2번 커넥터는 비상에 붙이면 부하는 어쨌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전등은 몇 와트짜리고 뭐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커넥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FA2니까 그냥 일반 전등이에요. 네. 다운라이트인데 네. 여기에 크리에이트 생성의 이제 일렉트리컬 커넥터가 있죠. 네. 요거를 어차피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여도 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한 면에 네. 붙이는 게 좋겠죠. 면에다가 네. 이렇게 선택해서 붙이고 이제 이 커넥터만 붙여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커넥터에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사용하는 전압이 뭔지 이게 부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넘버 오브 폴. 네, 저기 1일 때 단상, 네. 3일 때 삼상. 이제 전개하셔도 되겠다. 네, 제가 그래서 왜 맞습니다. 2는 없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상 부하인지 삼상 부하인지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하에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라이팅이잖아요. 아, 이거 라이팅. 아까까지는 저희가 파워로 했지만 이거 라이팅이니까.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분류를 네, 해줄 네. 거니까 전등 부하인지 동력 부하인지 공조의 부하인지 모터의 부하인지 이런 걸 이제 구분하면 이제 시스템에서 인식을 해주니까 네. 라이팅으로 선택을 하고 전압은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준 전압과 시스템에서 지정할 전압이 같아야 돼요. 네. 220V를 쓰면 거기도 단상 220을 맞춰줘야지 시스템 커넥팅이 됩니다. 그래서 220V.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 조명기구가 지금 저희가 도면을 안 보고 왔어요. 네. 전등 평면도에 제가 여기에 그 조명기구 FA2의 용량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죠? FA2는 EL 20W. 램프는 1개이고 용량은 20W이다. 그다음에 E는 그러니까 얘와 얘는 EL이 예. 램프가 하나다 이 예, 얘기인가요? 이게 램프의 종류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램프의 종류인 걸 알 수 있는 게 LED. 이게 램프의 종류인 거고 이게 이제 전기양, 부하량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FA2는 20W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가서 여기서 일단 이제 이 선택을 하고 20W라고 그랬죠? 네. 20W. VA나 와트나 같은 개념이에요. 역률까지 계산을 하면 와트가 되는 거고 네. 파워 팩터를 제외하면 볼트 암페어. P는 VI라고 그랬죠. 네, VI. 예, VI. 역률은 1로 해서 세팅을 하고 이 저장을 하면 이거 자체가 전등은 세팅이 끝난 거예요. 네. 이 일렉트리컬 커넥터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 그러면 일반 전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커넥터를 하나 더 붙이면 일반과 비상을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있는 전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입이 FA2 다시 이머전시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네. 이 타입으로 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커넥터를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커넥터만 더 추가하면 되네요. 그래서 커넥터를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같은 위치에 붙이면 안 되겠네요.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네. 구분이 잘 안 돼서 네. 그 다른 면에다 붙여놓으면 네.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단상, 그 다음에 부하 요소는 라이팅으로 해야겠죠. 라이팅, 그 다음에 220V, 네. 그 다음에 요거 20W. 20W. 네. 그래서 이따가 커넥터 한 개는 일반 쪽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고 또 다른 커넥터 한 개는 비상 쪽에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근데 그 구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커넥터의 명칭 이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커넥터인 거지 네. 커넥터의 이름을 주지 못해요. 대신 근데 어찌됐든 시스템에서 커넥팅을 일단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유저가 세팅을 했으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1번 커넥터를 일반 쪽에 이미 세팅을 했다 그러면 2번 커넥터에다 커넥팅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도 또 세이브 네. 에즈를 해야 네. 되겠네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콘센트 전열 도면을 보시면 이제 이 시스템 박스라고 하는 네, 네. 전열 콘센트가 있고 콘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벽부용 콘센트, 매립형 콘센트, 그 다음에 이 복도 같은 데에도 콘센트 있는 거 보셨죠? 네. 이거 그 청소 같은 거 할 때 연결해서 지붕 조수기 같은 거 네네. 하시라고 유지 보수용 콘센트는 이제 복도에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있는 콘센트가 이 화장실에. 네. 화장실은 전부 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방수형 콘센트인데 이거 화장실이잖아요. 네, 아, 네. 이게 변기잖아요. 네, 변기. 그 옆에 콘센트 뭐 있어요? 비데용 네. 콘센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데용 콘센트.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쯤에 이 세면대 옆에 있는 게 뭘까요? 이건 혹시 뭐 그거 핸드 네, 드라이. 핸드 드라이어 네. 네, 용도로 HD라고 적어놨네요. 네. 핸드 드라이 용도로 있고 이게 각각의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 일반 콘센트랑 여기랑 우리가 만약에 모델링만 한다고 했으면 그냥 똑같은 콘센트 써도 돼요. 네. 형상만 가지고 갈 거니까 네. 둘 다 방우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부하 계산도 해야 부하 돼요.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얘랑 쓰는 전기 용량이 달라요. 그렇겠죠. 비대가 네, 틀리고 네. 핸드 드라이가 비대는 틀리죠. 비대 용량이 있고 네. 핸드 드라이어는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하 용량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부하 용량 때문에라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콘센트 종류가 이렇게 더 있다라는 네.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3D 뷰로 보면 이렇게 생긴 콘센트 실제 이제 이 심벌은 평면상에서 나오는 평면상에다가 도면에 붙였을 때 나오는 심벌이고 실질적인 이거는 이제 가까이 뗀 거 3D 보면 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D 심벌이라서 3D 뷰에서는 안 보이죠, 이 심벌이. 자, 커넥터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커넥터 붙여주고 얘는 반상이고 전압도 220V이죠. 네. 그리고 보통 콘센트 한 개는 150 정도 가요. 150. 이거는 설계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콘센트 한 개가 보통 150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하의 분류는 파워죠. 파워가 되겠죠. 그냥 일반 파워인 거죠. 네. 파워.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제 자주 해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고 금방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저장. 여기 냉난방에 네. 있는 이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 그 다음에 실외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네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패턴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쵸? 네. 전등이냐? 전열이냐? 전열이냐. 그리고 그 사용하는 전압이 몇 볼트이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삼상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외기는 보시면 이게 좀 일반적인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실외기는 따로 이렇게 주기가 돼 있어요. 실외기 이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건 그럼 삼상 380V. 삼상 380V. 그러니까 그때 세팅할 때 부하를 3폴로 하고 380V로 지정을 해주고 해야지만이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외기 한 개랑 여기 뭐 전열 교환기가 됐든 시스템 에어컨이 됐든 한 개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3D 형상을 보시면 여기 천장에 있는 삼성 네. 그거 같아요. 삼성 하시면 안 되죠. 그거 같은데 S사 거. S사 거. 네. 요게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비 일람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장비 일람표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장비 일람표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시스템 에어컨의 부하는 네. 4kg로 잡을게요. 아, 4kg로? 네네. 그게 제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우리 같이 1편에 했던 것처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메타 제곱당
네. 150으로 잡았잖아요. 킬로와트? 네, 공장. 네, 공장일 네. 때 150W로 잡았잖아요. 네. 메타 제곱당. 네. 근데 이거는 실시 설계잖아요. 네. 그래도 실제 냉난방 부하랑 이런 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그 실의 그 부하 용량이 기본 설계 때 산정했던 것보다 살짝 작아야 돼요. 크면 이제 또 그게 잘못된 거니까 시뮬레이션이 좀 작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그 장비 일람표를 확인해 보면 네. 4kg보다는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산할 때 4kg로 해서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릴 때 커넥터 붙이는 거 항상 뭐 같은 패턴이니까 커넥터를 붙이고 요게 일단 얘는 삼상이잖아요. 단상. 실내기가 삼상이고 실내기는 실내기는 단상. 단상이니까 그럼 단상이고 220V에 4kg 네. 4,000 아. 킬로와트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나 우리는 아직 여기 안 바꿨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실외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용량을 봐야 돼요. 네. 아까 저희 도면에 보면 이 실외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주기사항 노트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게 80, 네, 80짜리더라고요. 120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80. 80짜리 실외기 80짜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 80이 어떤 거예요? 그럼 용량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게? 그 제품 명칭이에요. 그냥 명칭. 네, 제품 명칭. 그 제품 명칭은 그러니까 이 실외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부르는 제품의 명칭인 거고. 그럼 80보다 120은 더 용량이 네, 큰 크죠. 건가 되겠네요. 네, 지금 80 보면 11kg로 돼 있고요. 네. 100은 15kg, 120은 22.6kg예요. 요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있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네. 80이면 11kg를 적용을 해서 만들게요. 이거는 삼상이다. 네. 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삼상에 380V다. 잘 안 잡혀주시면 탭 버튼 누르시면 네, 되죠. 알고 있습니다. 자, 탭 버튼 눌러서 대표님은 아시지만 이제 잘 저희 했고요. 시청자분들께 자, 한번 3 그리고 부하의 종류는 공족이잖아요. 아, 다 HVAC가 돼요. HVAC인데 파워. 더 전력인 거죠.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380V이고 그 다음에 아까 11kg 11kW였어요. 11kg죠. 그러면 11kg를 나누기 3 해야 돼요. 왜요? 삼상이라서? 네, 각 상별로 11kg 계산기다. 나누기 3 하면 3666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3666. VA. 네. 3666. 하나는 3667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게 삼상이라서 저 값을 이렇게 나눠서 다 넣어줘야 네, 되는군요. 넣어줘야 돼요. 네. 원래 엑셀에서 계산할 때도 총 11kg를 넣잖아요. 네. 그럼 A, B, C가 나누기 3등분 해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저 7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개는 한 개는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7로 할게요. 7. 3666, 37. 638이니까 네, 맞네요. 부하 세팅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제 패밀리 세팅이 끝났으면 네.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제 전기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 항상 메케니컬 할 때 그 설정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니지 탭에 들어가시면 네. 이 MEP 세팅에서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 설계 됐던 거고 네. 여기 이제는 일렉트릭 일렉트리컬 세팅이 되겠죠. 네, 여기로 들어가면 제가 전 앞과 그다음에 배전 방식에 대한 분류를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여기 보시면 볼테이지 데피니션 네. 여기에서 네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220 볼트 네. 그 다음에 밸류 값은 220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 시스템에 패밀리 했을 때 적용된 값이에요. 미니멈과 맥시멈은 최저와 최고인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냥 210과 210 과. 230으로 그냥 세팅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게 380이죠. 380. 네. 380V이고 밸류 값도 380. 그 다음에 370. 390. 네, 그냥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전압은 이거 말고 더 쓰는 전압은 없잖아, 저희가. 네. 이게 이제 결선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상 이선식이냐,
삼선식이냐, 네. 삼상 사선식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전압의 종류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전 방식에 대한 네. 명칭을 할 건데 이거는 단상 220V라는 거를 하나 할 거고요. 폴 개수가 이제 정해져야죠. 단상이니까 아, 단상이니까 예, 싱글. 여기 전에는 숫자로 나왔지만 여기는 또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싱글 아니면 세 개냐 한 네. 개냐. 요건데 싱글로 하고 와이어는 두 개고 그 다음에 선과 네. 중성선과의 전압은 우리가 전압 지정해 놓은 것 둘 중에 한 개 220V. 네. 겠죠. 그러면 단상 220은 중성선과 상선이 네. 연결됐을 때 220V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삼선식도 해줘야겠죠. 네. 삼선식 380V. 아마 근데 지금 여기 샘플링 하는 거에는 삼선식은 없어요. 3. 네.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는 삼각형에서 선을 한 개씩 뽑으면 선이 세 개인 거고 네. Y는 Y자 모양이니까 세 개가 뭉치는 그 중성점에서 뽑으면 선이 네 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델타가 되는 동력 부하들이 이걸 사용을 하는데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왜 삼선식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실외기는 자체적으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기 장치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모터는 그냥 그 구리선이 동선이 감겨 있는 거거든요. 네네. 감겨서 이제 그 위상 차이로 회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걔는 선이 세 개예요. 네. 위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과 선밖에 없잖아요. 네. 상선밖에 없으니까 네. 3선이니까 이건 380V를 네.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삼상 3선식을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삼성 4선식. 3선식을 세팅을 해야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델타 네. 방식에 네. 요걸 설명을 해드린 거고 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삼상 4선식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실제 사용되는 건 삼상 4선식인데 네. 삼상 4선식 380V가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3. 3고 이거는 Y 네. 그리고 와이어는 네 개가 4가 되네요. 4개가 네.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3일 때는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4가 돼야 상선, 그다음에 상선과 중선선. 중선. 네. 그래서 요거는 380V, 요거는 220V가 되겠죠. 네. 이제 뭐 전기 전문가가 거의 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됐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케이블 트레이 사이즈나 콘듀 사이즈 이런 거는 전에 다 이제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부하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템플릿 세팅할 때 그때 만져도 되니까 네. 일단은 요거 두 가지 우리가 했던 전압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배전 방식에 대한 정의를 이제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세팅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이제 그 분전반을 만드는 거를 지금 패밀리를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분전반 만드는 패밀리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분전반 그걸 한번 패밀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면서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렉트리컬 이퀴먼트에 분전반 있죠. 네. 여기에 LM 판넬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분전반은 지금 이제 왜 이걸 분전반을 보자고 했냐면 물론 여기 커넥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전기 특성도 중요하지만 네. 분전반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죠. 네. 일렉트리컬 이퀴먼트인데 분전반이잖아요. 네. 패널. 이 패널이 가지고 있는 이 타입이 패널 보드잖아요. 네. 요거는 여기 그 이제 저희가 일람표를 만들 때 네. 그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투 컬럼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네. 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1번, 2번, 3번, 네. 4번 이렇게 되는 방식 맞아요. 그 다음에 원 컬럼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원컬럼 아니고. 네, 분전반 아까 우리가 봤던 분전반 결선도가 아니라 부하 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라서 네. 부하 계산서는 패턴이
몇 개가 있는지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하 명칭이 있고 용도가 보고 뭐 차단기 사이즈나 뭐 전류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컬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컬럼 세팅이 안 맞으면 패밀리 만들었을 때 이제 혹여나 실제로 아예 다 처음부터 해보신다고 했을 때 저게 보통은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거로 가 있어요. 디폴트가 투 컬럼에 디폴트가 투 컬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컨텐츠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원 컬럼으로 하셔야 된다.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깜빡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원 컬럼으로 꼭 맞춰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패밀리에는 저게 원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네. 만약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작업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라면 저 부분을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등부터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샘플로 한 개씩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만든 커넥팅이 되어 있는 패밀리, 제공해드린 패밀리를 다 로드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패밀리의 커넥터를 추가하는 부분을 해드린 거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셋에는 커넥터가 다 추가된 네. 게 제공이 되는 거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배치하시는 그렇죠? 작업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실제 모델링을 할 네, 거고 네. 이게 이제 조명기구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콘센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실내기, 뭐 실외기, 그다음에 뭐 소화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커넥팅을 했으니 이제 아까 종류별로 한 3가지만 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한번 참고하시라고 해드린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메이 콘센트도 보면은 화장실에 비데오가 네. 있었고 핸드드라이가 네. 있었고 그걸 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네, 거예요. 해야죠. 네, 전기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 일단 계산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오프닝을 해서 이제 패밀리를 로드를 하는 로드를 해놓고 네.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모델링은 이거는 시스템 커넥팅이기도 하지만 실제 조명기구는 실링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콘센트는 벽에 붙어 벽에. 있어야 되고 다 자기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레비 파일을 링크를 시켜서 이제 그거 확인해 가면서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링크는 이미 걸어놨어요. 이제 메이지 링크에서 지금 로드만 풀어놓은 상태인데, 리로드 하시면 되겠네요. 로드에서 나오게 지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덮여져요. 네, 위치에 잘. 네, 근데 이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 뒤에 게 보이겠죠. 네, 그렇죠. 히든 라인이기 때문에 덮여져 은선으로 해서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뷰에서도 아마 이제 다 이 뷰는 괜찮네요. 이것도 네, 숨겨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시면 되고, 자, 조명기구를 먼저 배치를 할 건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D 뷰보다는 배치를 해놓고 단면도로 확인하는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 3D 뷰보다는 이제 조명기구 같은 게 뭐 이런 모델링을 하고 바로 그냥 단면에서 확인하는 편이라서, 자, 시스템에 조명기구는 LF인데 아마 LF 맞네요. 네. 라이팅 픽스처이기 때문에 LF인데 지금 요게 타입이 사각형 여기 지금 이제 조명 여기 보면 LA2가 24개고 네. FA2가 1개고 UA2가 4개네요. 4개예요. 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노란색 저게. 이게 그거잖아요. 네네. 네. FA2, 요 FA1인가? 아니요. LA구나. 네. LA2가 요 이전등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타입을 LA2를 선택을 하시고, 뭐 여기 보통 이제 모양 로테이션 시켜도 되지만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방향 바꾸신 다음에 일단은 2500으로 붙여볼게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길이가 요 안쪽 길이가 맞나 보네요. 네. 중심 얼추 맞죠? 그다음 단면도 지금 이제 생성되어 있는 단면도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기구 이건 지금 이제 건축은 여러 개 있는 층에서 제가 잘라서 뜯어온 거라서 저희가 지금 8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8층에 조명기구가 지금 붕 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디멘전으로 한번 몇인지 한번 찍어볼게요. 레벨이 여기 맞죠? 2700이 실링 고네요. 그럼 이거를 2700으로 네,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을 하면 정확하게 됐는지 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등은 이런 식으로 쭉 전체적으로 맞춰가면서 모델링을 한번 쭉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전등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전체 다 해야 돼요. 왜? 부하 부하 계산을 계산을 하려면 하면 다 실제로 다 들어가죠.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LA2, FA2, UA2 모든 지금 전등이 다 네. 지금 모델링이 된 다 거잖아요. 모델링을 한 거고, 근데 1편 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별로 했지만 네. 이건 실제 개수가 맞아야 실제 부하 계산을 정확하게 해볼 수 그럼 있는 건데, 3D 뷰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3D 뷰요? 네, 3D 뷰에서 한번 보시면 오, 이런 식으로 조명기구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건축을 제가 지금 꺼놨는데 언더레이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섹션 박스로 끊어서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전등이 맞게 배치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실링에 딱 네, 맞춰서 다 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전등은 일단 됐고, 네. 커넥팅을 지금 전등 커넥팅을 해볼까요? 아니면 전부 다 모델링하고 커넥팅 해볼까요? 전부 다 모델링하고 커넥팅하는 게 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 일단은 우리가 분전반 결선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분전반 결선도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자, 이게 지금 단위 공장에 있는 분전반이에요. 네. 각 룸별로.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전등이죠. 전등. 네. 그 다음에 전열. 네. 그 다음에 에어컨. 실내기.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커넥팅을 했을 때. 그건 일단 이제 조명교구는 배치가 다 끝났고, 네. 그 다음에 전열, 그 다음에 냉난방,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간선, 분전반끼리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콘센트는 지금, 자, 여기에 조명기구를 모델링을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조명기구가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렇죠. 이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장님은? 저는 필터를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카테고리 자체를 컨트롤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저는 카테고리를 컨트롤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께 한번 혼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필터 만들어서 좀 더 네. 귀찮긴 하더라도 네. 필터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이드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멘트에다가 항상 어떤 정보를 기입하고, 물론 아무 프로젝트에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네. 커멘트는 여기다 뭘 잘 적지 않아요. 그리고 유저가 뭔가를 멘트를 적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필터를 사용할 명칭들을 잘 기입을 해놔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등 설비라고 기입을 해놨고, 제가 필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등 설비를 하나 만들게요. 네. 이거는 라이팅 픽스처잖아요. 네. 라이팅 픽스처니까 라이팅 픽스처 네.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커멘트에다가 네. 코멘트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있네요.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입력된 값은 전등 나오죠. 설비. 네. 네,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등 설비 체크하고 끄면 비저빌리티를 네. 끄면 되죠. 그러면 전열하고 또 전열 필터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거 실내기하고 뭐하고 하면 한 개씩 필터를 추가해 가면서 컨트롤하면 되겠죠. 네. 자, 콘센트는 이 콘센트 룸에 있는 콘센트 모델링, 그 다음에 이 화장실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단면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한 개는 지금 새로 모델링을 해서, 자, 여기 콘센트는 뭐죠? 무슨 디바이스죠? 일렉트릭 일렉트릭 픽스처죠. 픽스처로 네, 들어가 디바이스의 일렉트릭 네. 픽스처죠. 네, 그래서 콘센트도 제가 드린 게 시스템 박스 콘센트인데 콘크리트 매입 할 수 있는 콘센트로 해서, 일단 크기는 지금 보면 이가 지금 우리는 도면에는 심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1m짜리 콘센트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큰 거일 뿐인 거고, 실제는 콘센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맞출 건데, 온라인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온라인 하는 걸
를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 실제 높이대로 갔는지 한번 봐야죠. 단면도에서. 단면도에서 콘센트 높이가 0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 정확하게 보이겠죠. 네. 딱 위에 보여야 되는 부위 0으로 했을 때 패밀리 만들 때 딱 그 선에다가 맞춰놨기 때문에 기준을 패밀리 삽입점을 0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정상적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콘센트는 물론 심볼과 크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세 줄이니까 저 같으면 한 개씩 하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이래야 일 잘한다는 소리 듣죠. 그렇죠. 이렇게 한 방에 끝났죠. 네. 콘센트 여기 벽에, 벽부형 콘센트. 벽부형 콘센트 아까 디바이스인데 일렉트리컬 그렇죠. 픽처인데 벽부형 매입 콘센트. 요걸로 얘는 이제 그 심볼이 나오도록 네. 세팅을 해놨고 여기다가 벽에다가. 네.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잘 맞춰줘야 돼서 성격이죠. 네, 500에 맞춰서 네. 한번 단면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콘센트 여기는 중심이 안 찝히네. 여기로 대략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526이면 이건 지금 좀 높아요. 아마 여기 기준으로 된 것 같아요. 500이 여기 기준으로 500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실제로도 잴 때 중심으로 재거든요. 제 네. 현장에서 네. 이제 그 샵을 뜰 때. 네. 근데 여기 중심으로 그럼 좀 하니까 좀 높네요. 네,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450으로 해서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50으로. 그러면 얼추 500 정도 나오니까. 네. 근데 부장님 콘센트가 일반 가정집, 네. 그 자식, 네. 바닥에서 생활할 때는 한 300 정도 되고. 네, 더 낮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의자에서 책상이 있고 의자 있는 데서는 조금 더 높죠. 네, 맞아요. 그런 데는 5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500 정도의 기준으로 여기는 네, 공장형 그거다 네, 보니까. 배치를 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단면도 들고 가서 비대 콘센트 한번 해볼게요. 네. 비대 콘센트는 좀 낮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물통보다 물- 살짝 낮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이 변기가 모델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300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용 콘센트. 네. 그래서 비대용 콘센트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보통 얘는 심벌에다가 하지 않고요. 네. 여기 중심선에서 잡힐 수도 있겠네. 여기 변기 모델링이 돼 있네요. 보통 여기서 한 400 정도 뛰거든요. 네. 400이면 이 변기가 좀 작네. 100 정도만, 300 정도만 띄어서 네. 단면을 콘센트 이게 이제 아까 저거는 높이를 보기 위해서인데 요거는 변기랑 이격거리로. 잘 배치되어 네.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면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끊어 볼게요. 네. 뷰에서 섹션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네. 이거 여기 당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타이핑 해야 됩니다. 다 클릭 옵셋. 네. 그래서 go to view. 그래서 단면도 보면 콘센트가 지금 당장은 안 보이네요. 여기 저기 있네. 있네요. 네. 왜 그러냐면 높이를 지정을 안 해줬거든요. 자, 이거 한 300 정도 하면 좋다고 그랬죠. 네. 왜 300 정도 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이 정도 물통보다는 낮고 그리고 너무 낮으면 또 물이 튀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높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단위 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 좀 더 높게 해요. 여기 보여도 되니까. 근데 그 사무실이나 이런 큰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이 정도 높이를 이건 뭐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법규적으로 네. 규정하고 있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이렇게 배치를 쭉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핸드 드라이어는 1200에다가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열을 한번 쭉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한 땀 한 땀 모델링을 이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배치가 됐고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콘센트, 안에 있는 콘센트 전체적으로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벽에도 다 들어가 있고 네. 바닥에도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콘센트는 없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여기 EPS실에 있는 EPS 점검용인데 네. 요거는 요 2층에 있는 분전반이랑 연결이 안 돼요. 분전반 결선도에 여기 보통 이제 한 10개층이나 5개층마다 한 그룹씩 묶어가지고 그 공용 분전반에 연결하는데 이번 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모델링 자체도 안 했고 네. 나중에 회로 연결도 안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콘센트는 이름으로 이제 됐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전열 교환기의 크기에 맞춰서 잘 모델링을 해야 되고 500짜리와 800짜리 그다음에 1000짜리도 있었던 거 300짜리가 있었나? 350짜리가 350짜리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요것도 실내기도 10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데는 110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외기도 이 사이즈 이 종류에 맞게 잘 맞게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기도 제가 이거는 전부 기계 거잖아요. 메커니컬 이렇게. 네, 그래서 메커니컬 이퀄먼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 ME를 누르면 여기 네. 전열 전열 교환기, 그 다음에 실내기, 실외기. 일단은 저희가 전열 교환기를 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TJ 800짜리를 할 거잖아요. 네. TJ 800짜리 넣고 아까 우리 실링 높이가 2700이었죠. 네. 2700.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부장님 이거 오토 섹션 안 깔고도 네. 이거 바로 이 객체 3D 뷰로 보는 거 기능 아세요? 이 객체를 3D 보는 거요? 네. 이 객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 객체를 드래그 하게 되면은 저 뷰에 네. 이 객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은 요거 뜨잖아요. 네, 맞아요. 요 BX. 네. 섹션 박스. 근데 이게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D 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섹션 박스를 써버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객체에서부터 얼만큼 넓게 볼 수 있는지 그걸 못 정하잖아요. 아까 이게 드래그 해갖고 뷰박스에 이거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조정은 가능하지만 네. 동일한 옵셋은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토 섹션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오토 섹션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난- 지난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서 다운로드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고정되는 거죠. 실링에 붙는 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요. 시스템 에어컨은 실링에 붙는 거지만 전열 교환기는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3600 여기 지금 이 높이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 네. 이 콘크리트에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천장에 딱 붙어 있어요. 그 호스로 연결돼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환기가 그릴이 예, 연결이 실링에 되는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에어컨 ME 이거는 100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기 100짜리 여기서 얘는 아마 제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건데 얘는 2700으로 네, 그렇죠. 한번 실링에 맞춰볼게요. 네, 맞춰야 한번 되니까. 보고 그 다음에도 그냥 B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BX 아까 우리 봤던 거 네. 요거대로 했을 때 딱 실링에 정확하게 맞네요. 정확하게 지금 됐죠 모델링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쭉 해서 배치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여기 실외기죠. 네. 실외기는 바닥에
자립형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0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보면 120, 80으로 쭉 연결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1번이니까 여기서부터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얘는 80짜리네요. 네, 80. 그래서 시래기 80. 그래서 위치. 아마 크기는 조금 달라요. 네. 이거랑 제가 만든 거랑은. 근데 대략적으로 중심에 맞춰서 넣으면 네. 될 것 같고, 이것도 BX로 눌러서 확인해서 바닥에 바닥에 짝이네. 네,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0으로 했을 때 바닥으로 정확히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별도의 받침대는 없죠. 네. 네. 돼 있고 한번 쭉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난방 설비까지 지금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전기 부하니까 이 부하는 세팅이 지금 다 된 거고, 네. 이 부하가 연결된 분전반. 분전반. 네, 그게 이제 전력 간선 평면도인 거고요. 네. 전력 간선 평면도에서 이제 분전반을 배치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커넥팅을. 회로 구성을 해서 커넥팅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분전반을 배치를 할 건데, 네. 분전반에 우리 그때 이제 그 기본 설계할 때도 분전반에 위계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위로 이제 전기실에 가까워지는 이제 큰 사이즈의 분전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량이 큰 거라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고 자식이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런 메인과 서브의 개념으로 이런 분전반들은 이제 쭉 다 연결이 돼서 이쪽에 여기에 보면 LM8A랑 LE8A가 있고 LF8A랑 LF8B가 있어요. 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분전반 개선도를 이제 한번 쭉 봐야 되는데, 분전반 개선도에 아까 저희가 궁금했던 여기 LF8A 있죠. 네. A는 쭉 판넬로 그냥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자 2번, 4번, 6번, 8번. 근데 1번, 3, 5, 7이 있어야 되는데 9번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0, 11, 12, 13, 14, 15, 16, 17, 18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도면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세대 내 분전반, 요것들이 그 공장 내부에 있는 분전반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그 층에 공장 그 용량이 크니까 반씩 나눠서 18개 호실을 반씩 나눠서 9개씩 전원을 가지고 있는 분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LN이잖아요. 네. 노말. 그래서 얘는 일반 화장실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복도에 있는 전등, 이런 공용 부위의 그것들, 그러니까 전등 2회로 전열 그 유지보수용 전열 1회로, 화장실에 있는 비데용 3회로, 핸드드라이어 1회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비상은 비상 조명 하나 있죠. 비상 조명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실외기 연결해주는 MCC 동력 같이 생긴 동력 같은 그런 분전반인데요. EHP 분전반이라고 해서 실외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전반의 결선도에 의거해서 맞춰서 이제 시스템 커넥팅을 할 거고요. 이 아까 방금 보셨던 그 분전반 결선도에 맞춰서 한번 시스템 커넥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전반 먼저 모델링을 해야겠죠.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드린 그 분전반의 그 모양이 실제 분전반 뭐라고 해야 되나 모양 이런 거를 갖추지 않고 그냥 박스 네, 형태로만 돼요. 네, 그냥 더미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모델링을 하셨을 때 디테일하게. 좋은 분전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커넥터만 부착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커넥터 부착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전반 자체에 대한 세팅을 이제 그 뭐죠? 일람표들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분전반 배치까지 했는데 네. 분전반 배치를 하면 분전반은 일반 이제 부하가 아니라 부하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팅이 또 필요해요. 분전반을 우클릭을 해서 네. 전체를 선택을 하고 네. 지금 총 18개죠. 네. 그러면 이거랑 같은 LF 타입만 아마 잡혔을 거예요. 네. 이거 여기 분류 배전 방식을 네.
설정을 해줘야 돼요. 3340씩 380. 이게 저희 초반에 네. 그 정의했던 네. 그래서 분전반에 이 세팅을 해줘야지만이 이제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고, 이번엔 하나네요. 네. 아마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라서 얘는 사선식. 삼상 4선시 무조건 분전반은 중성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EHP 까지 하면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 2개네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종류별로.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분전반 결선도에서 봤잖아요. 네.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분전반 결선도에 전등, 전등, 전열, 전열,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실외기, 네. 이쪽에 실외기 그다음에 있었고. 에어컨 있고 네. 그다음에 전열 교환기였잖아요. 네, 실외기 아니라 에어컨. 네. 네. 그러면 일단 전등부터 네. 커넥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열 전체적으로 커넥팅하고 그다음에 냉난방 가서 커넥팅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 자, 전등 설비 이 커넥팅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예전에는 한 개 한 개씩 선택해서 하면 그렇게 됐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지금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L1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만 선택 해제해주고 네. 이 전등이 선택된 상태에서 네. 이 커넥터를 가진 객체를 선택을 하면 요게 라이팅 픽스처 하면서 여기 이제 파워가 크리에이트 네. 회로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전등이다 보니까 스위치와 스위치. 전원 공급 파워. 장치를 정할 수 있어요. 네. 자, 전원 공급 장치를 정할 건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전반은 LF-8-17번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에다 커넥팅을 해줘야겠죠. 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분전반이라고 아까 우리가 시스템에서 지정해준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가까운 거 근처로 나와요. 시스템이 그러네요. 참 좋은 게 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먼저 위에다가 보여줘요. 네. 그래서 가까운 거 8-7, 17 네. 요게 맞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로드 네임을 이 로드 네임이 나중에 우리가 그 일람표 뽑았을 때 네. 회로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L1, L1, R1, R2 뭐 이런 식이니까 라이팅의 1번 회로. 네. 자, L1 해서 회로를 하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레이팅과 프레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어찌됐던 그 분전반 안에 차단기 규격이 다 적혀 있거든요. 분전반 결선도에. 자, 이거 일단 나중에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분전반 결선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분전반 결선도에 지금 요 분전반 18번까지 있는 이 분전반 할 건데 전등을 할 거잖아요. 네. 전등부터 전열까지 여기 있는 차단기는 전부 30에 20짜리예요. 30 AF와 20의 AT가 있어요. 그럼 AF랑 AT가 얼마나 이게 다른가요? 이제 그 분전반을 부르는 명칭인데 네. 이 분전반의 암페어 프레임, 아, 그러니까 암페어의 프레임. 외형 사이즈가 네. 30 시리즈, 50 시리즈, 100 시리즈, 150 시리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시리즈인 거고 크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립, 그러니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차단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는 최대가 20A인 거예요. 그 이상 물리면 안 돼요. 화재가 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기 이름만 듣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전등 전열 지금 여기 있는 AC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30에 20이네요. 네, AF와 네. 그래서 AT가. 전체 20A 미만일 거예요. 아마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메인은 그 실에 있는 메인은 50이 50이에요. 자, 잘 기억하고,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전등 회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걸 다 선택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은 연결을 했잖아요. 네. 한 개만 선택을 하고, 일렉트리컬 서킷 회로로 네. 들어가시면 17번 회로고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프레임은 30이었죠. 네, 30. 30. 그리고 레이팅은 20. 20. 네, 이게 레이팅이 A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회로를 지정하고 나서 할 거는 요거 두 개. 네. 요거를 레이팅과 해줘야 프레임을. 프레임 값을 써줘야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일람표에서 뽑아 올리는 값이 저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메인 분전반은 50에 50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기에 레이팅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얘는 50에 50이에요. 원래는 250일 거예요. 이게 레이팅이. 네. 이 사이즈가 있어서 원래는 250일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해놓고 한 번에 선택해서 다 지금 값을 타이핑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50에 50 나중에 이 값도 거기서 땡겨서 쓸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이 분전반에 자 여기 있는 분전반과 이 분전반 한번 딱 눌러 볼게요. 이 분전반은 0이죠. 네. 근데 요거는 바뀌었죠. 네. 전등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커넥팅이 되어 됐기 있으니까. 때문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네. 이게 이제 이런 계산이 실제 부하 계산과 맞는지를 네, 확인을 확인하라는 거죠. 해보려고 하는 거죠. 17번 했고 이제 16번. 그래도 다시 파워 네, 파워 누르고 여기서는 이제 16번.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직전 거를 선택을 해요. 또 그거에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시스템에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맨 그래서, 위는 네, 16으로는 되어 맨 위는 제일 가까운 네. 걸로 돼 있는 거예요. 16번. 그 다음에 여기 16번에 L1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30. 레인지. 네. 네. 이런 이것만 식으로. 해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등을 쭉쭉쭉쭉 커넥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안에 이 커넥팅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복도 제가 커넥터 2개 붙여 비상전등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실제로 이제 제대로 그렇게 커넥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복도에 있는 전원을 보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이 녹색 선으로 네. 도는 회로는 그냥 L1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 L2가 있네요. 네, 이 색깔로 시안색. 요거는 L2고 얘는 L1. 일반이 이쪽과 이쪽에 회로가 이제 전등이 전류가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반 쪼개 놓은 거고 이 시안 색깔은 각 호실별로 안에 있는 약간 우리가 이 회로 구성할 때 뺀 전등 있잖아요. 네. 이머전시 네, 때. 전등. 네. 네, 그것들이 이제 그 비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얘는 지금 보면 선이 여기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평상시에는 일반인 거예요. 네. 근데 비상시에도 비상 전원이 들어오면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 L1 먼저 여기 L1 회로 먼저 일반 회로부터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네. 일반 회로는 여기 있는 분전반 중에 LN이 일반이고 L2가 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여기 있는 실외기 요거 이렇게 해서 선택. 이거 선택 좀 어렵죠. 네. 근데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선택했다가 누락돼도 나중에 다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크게, 누르면서 하면 되나요? 네, 지금은 컨트롤 누르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에러, 여기까지 L1이고 네. 여기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은 L2 구역이고 네. 여기도 L2 구역이고 네, L1은 여기까지인 거죠? 지금 여기 있네요. 네, 거기 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L1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잘못 뭔가가 선택한 것 선택이 같아요. 더 됐어요. 지금 멀티 카테고리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필터를 눌러서 레퍼런스 플랜이 네. 하나가 뭐가 있었나 봐요. 네. 레퍼런스 플랜 체크 해제해주면 라이팅만 이제 해서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크리에이트 이게 시스템에 나오죠. 있었네요. 네. 이거 파워 이제 누를 건데 아까 얘기했던 분전반 이름은 얘는 어디 뭐가 가까이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분전반 이름은 LN8A. LN8A예요. 자, 요거. 자, 지금 보세요. 커넥터 1과 2를 물어보네요. 네, 지금 이거 몇 개인지 잘 세보세요. 지금 첫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네. 8개인데 이거를 커넥터 1번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LN8A. 회로는 LN 정상적인 노멀 네. 8A로 하고 요것도 L1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30에 20. 8A 30에 20 됐죠? 네. 그러면 한번 세봅시다. L1의 비상이 몇 개인지. 네. 한 개, 네.
이쪽 여기만 되는 거예요. 둘, 셋, 네. 넷, 네. 다섯, 네. 여섯. 여기까지 6개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맞는데 8개? 8개 맞아요? 네. 6개까지밖에 안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거기 사이에 하나, 2개 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8개. 네. 어찌됐든 이제 그 비상을 한번 연결해 보면 답이 나와요. 네. 여기 L2와 L2도 연결을 먼저 할게요. 네. L2. 전등이 제일 어려워요. 연결할 때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 여기도 또 뭐가 다른 게 또 선택이 됐나 봐요. 뷰가 선택이 되네. 뷰가 선택이 돼서 자 여기에 파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번은 계속 1번을 사용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표시되죠. 네. 이렇게 넘어가면서 표시해줘요. 네. 이렇게 네. 이 전등이 다 지금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얘는 일반도 들어가고 비상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LM8A가 맞고 얘는 L2잖아요. 네. L2 30 이렇게 그러면 비상 전등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 네. 어찌됐든 비상 전등은 이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클릭을 해서 네. 한번 여기 보이는 거에서 선택을 했을 때 총 네. 21개예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타입이 다른가 본데 네. 요거는 뭔가 보죠. FA2네. 얘는 타입은 그냥 FA2인데 네. 요게 이렇게 되면 요걸 선택하고 추가로 요걸 선택하면 네, 되겠네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예제 파일을 드리고 네. 해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전등 요거 이 비상 이 전등 연결하는 게 네. 지금 제가 연습했을 때도 제일 까다로웠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네, 제일 까다로웠어요. 근데 왜 스위치가 뜨지? 근데 마지막 거 하셨을 때 그 파워가 사라졌어요. 하나 더 빼보시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잠깐만 이거 빼고 일단 해볼게요. 요거 네. 제가 뭐 할 때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빼고 이따 나중에 추가하면 되니까 네. 이거 빼고 일단 하면 이 회로가 엮여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쭉 다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보여요. 근데 L28A이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비상이니까 L28A 그 다음에 이거는 L21번 네. L이 그게 아니니까 30.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디 연결돼 있네. 이게 자 여기 LF 아까 요거 네. 여기다 같이 묶었어요. 아, 뺐어야 되는데. 이 회로에다 안 네, 빼고 네.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뺄 수가 있다 그러셨죠? 네. 그게 아니라 그 밑에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걸 선택해서 이 회로에 지금 같이 묶어 있으니까. 빼야 되니까. 그래서 에디트 여기를 들어가서 네. 이거 이렇게 네. 빼주면 빠져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요거요? 얘는 아, 있잖아요. 걔는 아니네요. 네. 요것도 지금 됐고 요 회로에서 지금 이제 추가를 할 또 거니까 에디트를 하는 거네요. 네. 네. 여기서 얘하고 옆에 거.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피니시. 네 됐네요. 네. 이게 그래서 방금 이게 우연치 않게 이게 또 잘못 연결한 걸 찾는 방법과 수정하는 수정. 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그룹인 거잖아요. 네. 한 그룹으로 어디엔가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개를 선택하고 그 회로로 들어간 다음에 이 육안상으로 보이는 이 연결 커넥팅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여기서 네. 수정을 하든 추가를 하든 빼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등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1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네. 실제로 L1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전반 일람표를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여기서 일단 디폴트 값으로
일단은 그냥 만들게요. 네. 디폴트 값으로. 판넬 스케줄을 네. 디폴트로. 네,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아까 우리가 그 지정해놨던 네. 그래서 분전반 이름은 LF8A이고 8-17이고 17.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의 등급은 50에 50. 50에 50짜리 3상 4선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네. 근데 1번 회로에는 L1번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네. 트립 암페어는 20암페어로 20A.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일단은 커넥팅은 돼 있으니까 이제 전열을 연결을 하고 전열도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열은 지금 여기 이 17번 분전반의 전열은 R1은 이거예요. 네. 그쵸? 이렇게 선택. 그리고 분전반, 회로, 그 다음에 아까 이게 EA가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17번. 17. 네. 그리고 여기에 R1. 그리고 얘 30. 이거 참 번거롭죠. 네. 그 저도 이 방법을 이게 자동으로 프레임이 30으로 나오게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옵션으로 지정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능이 없어요?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팅에. 아, 그 세팅에 있는 거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R2번. 그래서 이것도 연결할 때도 3번 먼저 하면 안 돼요. 네. 요노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회로 누르고 자동으로 17번 방금 인식했기 때문에 네. R2번. 그 다음에 30. 요거 R3번. R3번. 30. 그러면 분전반 여기 개선 한번 볼게요. 라이팅, 그 다음에 전열 3개, 전열 세 개. 이렇게 연결이 됐고 네. A, B, C, A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잘. 네.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 전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다 연결을 해볼게요. 네. 그 이제 이 공용 부위에 있는 이 콘센트들도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일반과 비상 구분만 잘해서 근데 전열은 비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일반이에요. 일반으로. 네.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콘센트들이 R1이죠. R1 여기 밖에 있는 거 4개. 네. 그래서 파워 여기 LM8A 요거는 R1 R1. 네, 30 이런 식으로 공용 부위도 여기는 소변기인데 뭐가 없고 요게 회로가 여기가 RW1이 여기네요. RW1부터 그럼 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거부터 해야 돼요. 1번, 2번, 3번, 3번. 4번이니까 LM8A 맞고 RW 네, RW1 1 그 다음에 여기는 3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이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전열 시스템 커넥팅이 다 끝났으면 네. 실제로 이제 그 분전반 결선대에 제대로 커넥팅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17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R1과 R2, R3가 네. 1번과 2번, 3번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렇죠? 네. 2번, 3번은 3개니까 똑같고 1번은 4개니까 네 개니까. 부하 용량이 달라야겠죠. 네. 그게 맞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다르네요. 네, 이 R1번은 600, 600. 150짜리가 4개니까 네. 요거 3개씩 해서 450 네. 네,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냉난방 한번 이제 모든 네. 시스템 커넥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AC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AC 네. 이거 똑같아요. 연결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요거는 AC1 그리고 30이잖아요. 네. 30 그리고 분전반은 LF17번 네. 오케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이게 ERV잖아요. ERV 그래서 ERV로 ERV 30 판넬은 17번 네. 그래서 회로는 맞게 돼서 이런 식으로 쭉 다 각 해줘야겠죠. 호시별로 맞게끔 연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분 전반 네. EHP 분전반에 여기 한 개씩 시래기. 네. 네. 요거는 한 개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2, 3, 4, 5, 6, 7번, 8번까지잖아요. 요거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게 EHP A인 것 같아요. A이죠, A. 네. EHP A니까 이게 EHP 8A 가까이 있는 네. 거 뭐 각각 보여주니까 8A고 잠깐만 이거 지금 몇 자리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분전반 결선도를 한번 확인할게요. EHP EHP가 여기 있죠. 예. 50에 30짜리네. 그리고 이거의 메인은 250에 175예요. 자, 잘 기억해 놨다가 그럼 이 분전반은 250에 250에 175 175 맞네요. 적용시켜 놓고 네. 그다음 요거는 50에 30인 거죠. 예. 그래서 얘로 들어가서 30에 50, 50. 프레임이 50이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EHP 다시 1이죠. 네. 그냥 EHP 1 네, 이게 회로 명칭이니까 네. 그리고 얘는 EHP 2번 네. 이게 EHP 2번 30, 5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을 이제 하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냉난방 이제 시스템 커넥팅을 다 했고 네. 아까 전열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볼 네, 필요가 고소로. 있죠. 네, 분기판을. 그래서 분전반 결선도를 보면 AC1에서 6kg, 네. 그다음에 ERV에서 3kg 용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부장님 여기서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단위. 그렇죠. 네. 유닛 세팅을 네. 이참에 이제 여기 일람표 커스텀 하기 전에 유닛 세팅을 한번 좀 하고 갈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이 명칭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명칭들을 여기 쪽에 여기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네. 보면 좀 프로퍼티 창을 좀 더 넓혀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중요한 건 프레임과 레이팅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 전에 1편에서 했던 그 부하 용량 네. 총 용량이 얼마인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총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항별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A자 붙은 거를 많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A자 붙은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전압 강화 계산되죠.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매니지에 가서 네. 프로젝트 유닛 네. 그리고 일렉트리칼 그다음에 요거 킬로와트. 안 돼요. 왜요? 부하 계산서는 킬로와트 안 써요. 그럼 정확하게 봐야 돼서 네. 그냥 VA로. VA로 하는데 단위만 어.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숫자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논으로 네.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이번에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트레이 사이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커런트 요거는 소수점을 보면 좋잖아요. 네. 암페어가 있어야 좋고 얘는 네.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체크해 놓고 네. 한 자리까지만 할까요? 네. 한 자리까지만. 그러니까 이 총 그 반올림된 숫자가 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네. 네. 그러면 정수로 그냥 하시죠. 정수로 할까요? 네. 네. 그거보다 커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맞추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꿔놓자고요. 논으로 하고 그다음에 0.2까지 킬로와트로 나중에 이제 이걸 파워를 쓸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벡터 커런트 했고 됐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굳이 일단 안만 줘도 될 수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되고 암페어는 A자 이따가 봐서 불편하면 빼자고요. 네. 일단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분전반 그 일람표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냉난방에 대한 분전반을 지금 네, 커스터마이징 하는 일단은 거죠? 이제 네. 실제 그 부하 계산서 상에 있는
부하 용량과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커넥팅에서 나온 이걸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는 어떤지 그럼 먼저 수치 보여주세요. 비교를 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EHP8A 8A에 1번부터 8번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총 용량은 99.6이에요. 킬로와트 99,000. 네. 네. 킬로와트로 하면 네. 99.6 킬로와트거든요. 네. 99600이에요. 지금 현재 단위가 네. VA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분전반 지금 A에 잠깐만 분전반 명칭이 A 여기 EHP8A 네. 이 분전반에 이제 그 일람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EHP8A에 대한 네. 분전 면적. 네, EHP8A가 맞고 근데 저 앞에 CKT 네. 회로가 왜 저렇게 3개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EHP8까지 저기 모델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7만 나와 있네요. 네, 이거 일단 지금 제가 방금 생성할 때 네. 그 디폴트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아마 21번까지만 그러니까 이 총 칸의 개수가 회로의 개수가 21번까지 표현되게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디폴트가. 그래서 이 개수도 변화는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는 한 상당 회로 번호 한 개씩을 부여를 해요. 그럼 단상일 경우는 하나씩 나오지만 네. 삼상일 경우는 저렇게 3개씩 네, 나온다는 아까 얘기예요? 우리가 그 여기 LM8A를 보면 네, 하나씩 여기는 나잖아요. 한 회로씩 나왔으니까 단상이니까.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삼상부하인데 이렇게 여기 결국은 이 분전반 결선도를 보면 여기를 보면 한 개씩이잖아요. 그렇죠? 한 칸씩 차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단상처럼 네, 나와야 네. 되는 거고 저게 이제 삼상이라는 게 그렇죠. 옆에 표현이 요게 되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도 판넬이지만 삼상이잖아요. 네. 근데 1번, 2번, 3번, 4번 9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수 그러니까 우리는 회로수라기보다는 총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개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를 해야 될 거고 아까 그 총 부하 용량이 99600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99606인데 여기에 지금 쪼개져 있는 우리가 아까 그 실외기 할 때 제가 나누기 3 해가지고 숫자 네,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여기 이제 분전반 결선도에 보면 여기 동력을 보면 요렇게 해서 나누기 3을 해요. 그러면 네. 소수점이 있겠죠. 여기 어느 네, 쪽에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단수의 차이인 거예요. 음.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럼 똑같아 봐야 네, 되겠네요. 어쨌든 시스템에서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계산이 나온다.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형식과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이 지금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부하 계산서의 일정한 패턴인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끔 한번 계속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맞춰 볼게요. 네. 자, 일단 여기 개수가 21번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더 많게 나오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결국은 분전반 스케줄표잖아요. 네. 매니지에 보면 이 분전반 스케줄 표에 템플릿이네요. 템플릿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관리하는 거, 그 수정하는 네.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수정을 할 거니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디폴트 값이 투폴이죠. 네. 우리는 원폴로 원 세팅했잖아요. 컬럼으로, 원 컬럼이죠. 폴이 아니라 네. 원 컬럼으로 했고 아마 이 분기 패널 1 이걸로 여기가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21번까지만 지금 돼 있어요. 그렇네요. 요거를 여기 지금 이제 그 템플릿 옵션에서. 옵션에서 여기 개수 음, 이 개수 값을 이건 이제 와이드 값인 거고 이 개수 값을 일단 30으로 바꿀게요. 네. 30으로 바꾸고 늘어났네요. 피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받겠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요거 체인지 체인지 템플릿 템플릿. 한번 오케이를 하면 여기 24번까지 가고 이후에 30번은 빈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단상이에요. 네. 그 실제로 쓰는 건 7개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얘는 몇 칸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일람표 템플릿을 부하 개수가 단상 부하가 붙는데 부하 개수가 적은 애들, 네. 그러니까 회로 한 개당 하나씩 잡아먹는 애들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네. 그 다음에 이 회로를 많이 잡아먹는 거. 우리가 한쪽이 9개잖아요. 네. 9개면 27이니까 30 아니면 33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2개, 33.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가지의 네, 두 가지인데 EHP 패널로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만져지죠. 자, 수정이 안 된다는 건 서킷 넘버가 여기에 회색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템플릿 가서 뭔가 행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분전반 템플릿인데 분기용과 메인용으로 해서 메인용은 33개, 분기용은 12개. 12개. 예, 이렇게 해서 세팅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메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에 템플릿, 에디트 들어가서 원컬럼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에디트 수정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되죠. 근데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되는데 매니지에서 관리해서 해야겠죠. 네. 매니지 관리해서 여기서 원컬럼을 하고 요거를 복제, 밑에 복제가 있네요. 해서 패널 메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메인 그다음에 서브 해서 요걸로 한 개. 네. 일단은 요걸로 하고 이 여기 가로에 이 열이죠. 네. 이 열을 다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개수 조정, 어차피 개수 조정만 하면 되니까 일단 메인으로 세팅을 하고 그 이후에 개수 조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요거 하나 만들고, 자, 오케이. 그리고 매니지 가서 다시 에디트에 가면 메인이 생겼죠. 네. 이제 이놈 가지고 수정을 할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부하 계산서를 보고 샘플로 해서, 네. 자, 오케이.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위에 라벨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뭔지 회로 일렉트리컬 서킷이고 로드 네임이다. 네. 여기 회로 설명은. 그리고 트립은 일렉트리컬 서킷의 레이팅이다. 얘는 넘버 오브 폴 개수. 얘는 아, 단상인지 네, 삼상인지. 이런 거가 지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요거 걸리적거리죠. 네. 요거 걸리적거리잖아요. 네. 여기 전부 리무브 파라메터 할게요. 음. 그러면 여기는 뭔가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유저가 키나거나 뭐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름을 지금 보면 KT가 아니고 여기 CCT 넘버 넘버가 점으로 돼 있네요. 여기 요걸로 한번 맞춰 볼게요. CCT 넘버 점으로. 그래서 CCT 한 칸 띄고 넘버 점. 요거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게 지금 보면 이것들이 칸이 두꺼우면서 지금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호리젠탈에 이 정렬을 얼라인 네. 정렬이 센터로 네, 정렬할 수 여기 있다는 버티칼을 센터로 미들로 하고. 해주면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자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걸 하고 싶으면 여기서 네. 컨트롤 폰트 그다음에, 사이즈를 네, 볼드로 보드 처리, 하면, 네. 하면 이렇게 굵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회로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해놓으면 파라메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뭔가를 활용하면 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자동으로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어떤 칸을 요 코멘트 칸 한번 사용 한번 해볼까요? 네. 코멘트 칸 여기에 지금 우리는 냉난방 했죠. 네. 냉난방에 지금 여기 에디트 상태일 때는 손을 못 대는구나. 일단 커멘트로 연결을 해놓을게요. 아마 네. 근데 다 선택을 하고 해야 될 거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코멘트로 그럼 여기에 또 코멘트로 되네. 여기를 못 바꾸나? 바꿀 수 있어요. 뒤로는. 이 뒤로는 바꿀 수 있네.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총 개수를 우리가 33개 한다고 그랬네. 네, 33. 33개. 30개만 하죠. 네. 27일이 최대치니까 30개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한개 열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부하
근데 부하- 지금 냉난방 동력을 내용으로 그때 그냥 하자고 하지. 근데 저거를 안 해요? 이거에 그냥 맞추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요? 그럼 여기다 맞출까요? 그게 낫잖아요. 그러면 회로 번호하고 그러면 요거는 그냥 회로 우리 썼던 거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바꿔야겠다. 여기서 회로 번호가 코멘트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코멘트에다 네임에다 넣었나? 이게 네임에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로드 네임. 로드 네임으로 돼 있고 걔가 회로 번호. 회로 번호. 회로 번호.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폴. 이거는 빈칸이에요. 근데 여기 장비 명칭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네. 이 장비 명칭을 그러면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그게 코멘트. 이거를 그냥 한 줄로 보고 응. 삼상 그다음에 EHP80 요걸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거 코멘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빈칸 지워버리고 그럼 이 칸을 좀 당겨서 네. 좀 하고 그다음에 용량 킬로와트로 돼 있네요. 용량 킬로와트 파워 아까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일단은 요 레이팅은 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추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인서트 칼럼 네. 그래서 레프트에다가 네. 빈칸이 하나 생겼어요. 이 외곽선이 안 네. 칠해져 있죠. 일단 무시.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뭐 한다고 킬로와트. 했죠? 킬로와트. 자 킬로와트 파워 커넥티드 네. 일 거예요 아마. 네. 파워 커넥티드 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정리가 됐고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용량 킬로와트. 네. 이렇게 네. 용량 킬로와트.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리고 규약 전류 한 개 또 추가할게요. 네. 레이팅은 아닐 거예요. 레이팅은 아니니까 여기서 추가. 그 다음에 여기를 규약 전류니까 아마 이제 그거겠죠. 연결돼 있는 그걸 거예요. 커런트 이걸 거예요. 이거 어페어 커런트 이걸 거예요. 네. 여기에 규약 전류 암페어. 틀리면 또 바꾸면 되니까 네. 일단은 규약 전류 암페어. 암페어. 네. 그 다음에 CT 콘덴서. 이거 일단은 빈 값이니까. 공란으로 놓고 한번 네. 할게요. 네. 그러면 추가하고 네. 여기에 두 칸 추가하고 얘는 CT랑 콘덴서. CT 콘덴서. 별도로 파라메타는 연결을 안 할게요. 네. 자, 그럼 됐고. 그리고 케이블과 접지. 이것도 그냥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형식과 이 형식이 좀 달라요. 일반 부하랑 동력 부하를 적용할 때 형식이 달라서 일단 일반 부하 가지고 요거를 맞추고 이게 좀 더 컴팩트하고 이뻐서 이걸로 한번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하자고 했던 건데 일단 어차피 이거를 할 줄 알면 네. 저것도 할 수 할 수 있기, 있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것도 두 칸을 한번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네. 왜 제가 엑셀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복사가 잘 되니까 좋네요. 글자는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접지. 그리고 이제 상부와 RST 요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습을 엄청 해봤는데 네. 요거 있죠, 요거 한 칸 더 만드는 거 네. 안 돼요.
요게 어떤 여기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파라메타 창에 있는 요거 네. 이 밸류 값 말고 왼쪽에 기준이 네. 되는 걸 뭐라 그러죠? 걔를 파라메타 제목? 타이틀? 네. 아무튼 이거에 뭐 이렇게 추가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거를 A, B, C 이거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 얘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가? 네. 인서트 아니네. 아니 행 추가하는 거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릴까요? 네. 요거를 일단 요거 두 개를 리무브. 네. 컬럼을 지우고 이것도 지워야죠. 컬럼을 딜리트. 지우고 이제 여기 상 이게 그래서 엑셀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추가하고 싶은데 이쪽 추가는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 있어요. 되네? 네. 라이트 되는구나. 아까 있더라고요. 라이트로 이제 이쪽으로 그러면 RST 연결부하. 그다음에 연결부하 이거는 아마 VA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커넥티드 토탈 트루로드 같아요. 트루로드일 것 같아요. 마땅히 맞을 만한 게 없어요. 트루로드일 것 같아요. 네. 이거 VA 그래서 연결부하 그 다음에 또 추가 그리고 차단기 요게 이제 폴이 들어가고 근데 폴이 지금 4P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3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타이핑?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 파라메타 뭐 하나 또 사용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요거 PAP AFAT. 요거를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P AFAT. 자 P, 폴 개수 AFAT. 네. 폴 개수 P AF. 암페어 프레임 그다음에 AT. 암페어 트림 네. 그다음에 비고 그래서 비고 네. 그러면 지금 미고 같은데요. 네, 그럼 다. 현재 아니요 여기 이제 파라메터 또 연결해 줘야죠. 네. 지금 무슨 구성, 그러니까 칸은 다 맞춘 거죠. 네, 칸은 다 맞췄는데 지금 저희 AFAT 같은 경우도 저기 다 값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쭉쭉 움직이면 좋은데 이렇게 한 개씩 컨트롤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여기 이거죠. 폴은 어디다가 할까요? 이걸 제가 수식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calculate value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값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엑셀의 함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쓸만한 게 없네요. 그렇죠. 코멘트 썼고 IFC는 좀 그렇고 이 아이디 요거 써도 돼요? 이거 쓸까요? 저게 쓰여질 일이 없겠죠.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AF는 우리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죠. 네. AF가 프레임 그 다음에 AT가 레이팅 기억나시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다시. 이거 다 바뀌었네요. P, 네. P AF, AT. 네, 됐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여기는 분전반 명칭 네. 그 다음에 프랑 전압 방식 분전반 명칭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프람이 요거를 프람으로 바꿀까요? 네. 로케이션을 말고 여기 있네. 서플라이 프람. 네. 요거를 그러면 프롬. 텍스트만 바꿔주면 되겠네. 네. 프롬. 요거를 그러면 여기는 지울게요. 파라미터를 지우고 여기 이름도 그러면 요거를 가져와야죠. 그쵸? 네. 판넬명으로. 판넬 명칭, 장착 이런 거 필요 없고 전압이니까 요거는 여기도 리무브 파라미터. 그다음에 요것도 리무브 파라미터. 필요 없는 거는 날리자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지정해놨잖아요. 네, 삼성사서식인지. 네. 그래서 요거는 살아 있으면 됐고 설치 장소가 있네. 로케이션 아까 있었던 거 로케이션 같은데. 있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다가 놓을게요. 네. 설치 장소. 로케이션. 그러면 설치 장소. 요거 두 개 지울게요. 네. 리무브. 이래서 엑셀 같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들어갔고 요게 자리표. 메인 차단기 요게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네. 그쵸? 메인 차단기에 요거 칼큘레이션 되는 네,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할게요. 네. 메인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메인 레이팅도 있네. MCB 레이팅 네. 있네.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지우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참 요게 있어서 보기 싫은데 요걸 요 아래로 놔둘까요? 네. D 이렇게 하고 볼트 지우고. 자, 요게 메인 암페어 트림. 네. 이거는 없지만 네. 메인 AF 네. 이렇게 해 놓을게요. AT. 됐죠?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쉐이딩이 아니라 요거죠. 보도. 네. 여기서 바깥쪽, 안쪽.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됐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바깥쪽, 안쪽.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이 아랫부분은 그냥 놔둘까요? 네, 우선 놔둬. 일단 놔두고 한번 놔둬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금 너무 많은 걸 만져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일단은 요게 뭐였죠? 코멘트? 그건 원래 널칸이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삼상이랑. 이거 넣는다고 그랬죠? 네네. 전류 이제 칸 조절을 조금 해서 그다음에 이거 움직이면 또 이거 여기만 벌어지는데 이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같이 좀 와주면 좋은데 이제 비곡한 됐다. 이제 그럼 어느 정도 됐죠? 일단은 요 상태로 한번 피니시를 하고 네. 체인지 템플릿 네.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든 패널 메인으로 판넬 메인. 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로 번호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게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파워로 해놨죠. 네. 파워가 킬로와트로 나와야 되는데 킬로와트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이거 팔이 다르네요. 팔은 큰 거니까. 원래 큰 거에서 여기 팔이 여기 보시면 이거 120번이에요. 124. 좀 큰 거예요. 삼성 이거 저건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요? 근데 그냥 3이에요. 요 뒤로 붙이는 그거라서 그러면 그냥 저것만 거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코멘트. 제가 요것만? 코멘트에 들어가는 네. 걸로 했을까. 요것만 이제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냉단방에다가 한 개씩 넣어볼게요. 코멘트. 아니요, 회로 코멘트예요. 여기에 있는 코멘트라서 요건 120이죠. 1번 80. 됐고 어차피 이제 이 값은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갔네. 지금 우리가 폴 그걸로 적용해야 해서. 될 게 킬로와트랑 그 다음에 폴,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케이블이랑 접지. 걔 넣을 값 아니었어요? 케이블하고 접시는? 이것도 넣을 수 값이 근데 없던데. 네, 없죠. 거기에는. 케이블에 대한 그 코멘트 아니 엑셀에. 엑셀에 44가 들어가 있었죠. 케이블 사사가 들어있었구나. 오토라고. CT하고 콘덴서가 없었구나. 요게 그래서 요거는 요 용량 킬로와트도 적어보죠.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매니지에서 프로젝트 파라메타에서 서킷에 관련돼 있는 여기에 일렉트리칼 이거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용량 킬로와트죠. 그래서 일렉트리칼에 아까 뭐였죠? 서킷. 그 서킷 커런트. 서킷은 없네.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를 아예 못하는구나. 데이터 타입인데 잠깐만. 여기는 타입인 거고 아니지? 잠시만요. 아까 거기 잠깐 다시 한번 갈까요? 여기 아니. 저희 이거 했을 때 서킷. 네. 일렉트리컬 서킷. 이거 서킷. 여기서 이걸 추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로드 조 아이덴티티 데이터에다 추가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미지? 네. 아니 여기? 이미지에 말고 그 카테고리. 여기에 추가했을 때 서킷에서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매니지에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서킷으로 되면 안 카테고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게 헷갈리죠. 나도 지금 그게 지금 제일 헷갈려요. 여기서 콤몽 아이덴티티 데이터 왜 여기 텍스트로 했을 때 텍스트로 했을 때 네. 그리고 여기서 일렉트리칼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서킷 있다. 있잖아요. 그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서킷이 여기로 여기 말한 거고 여기구나. 네. 그럼 되겠네. 그쵸? 네, 전 될 것 같아서. 지금 됐죠. 인스턴스 값으로 하고 됐고 오케이. 이게 그럼 얘는 그 킬로와트로 이걸로 해봐. 이것도 안 되나? 괄호도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언더. 이게 남았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되는지. 그래서 오케이. 있죠. 역시
부장님 때문에 한 개를 또 배우네. 그러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케이블이랑 접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까지 하면 되는 거죠. 케이블, 접지, 폴. 그러면 요거 사용해서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만듭시다. 프로젝트 파라메터 해서 그러면 이번에 뭐 한다고 그랬죠? 요거 케이블 와, 이 뒤에 건 안 따라오나 보네. 됐다. 근데 여기 또 그냥 요렇게 하시죠. 어차피 저기서 그거니까. 네. 이게 콤몽의 텍스트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서킷. 근데 쟤는 텍스트가 아니라 쟤는 숫자 아니에요? 케이블은 4 뭐 해갖고. 숫자도 어차피 근데 텍스트로 포함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케이블 다음에 접지. 나중에 편집하시면 되잖아. 어차피 접지. 그 다음에 폴. 이렇게 찾아가는 거구나. 난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여기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됐어. 여기에 우리가 놓으려고 한 건 케이블은 4, 네. 폴도 폴도 4. 접지는 4. 그 다음에 용량은 11. 11 안 하면 22.6, 11. 그러면 우리가 놓고 싶은 건 다 넣은 거잖아요. 네. 한번 봅시다. 한번 이제 다시 여기서 템플릿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용량은 떴다. 용량 킬로와트. 그 다음에 케이블. 맨 뒤로는 케이블. 접지. 여기 폴. 요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용량 킬로와트는 맞고, 아니지? 걔는 복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케이블하고 접지. 제곱미.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됐고 P 그냥 네, P만. P 됐죠? 됐어요. 연결부하? 아까 킬로와트 연결부하. 이거는 원래 그거잖아요. RST? 됐죠. 그 다음에 완료. 체인지. 됐다. 아, 하나만 했었지. 한 깜짝이야. 개만. 아씨. 싹 다 들어야 되는데 왜?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냉난방에 들어가서 2번. 이제 다 됐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조정하고
지금 토탈 커런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칸이 회로가 줄어들면서 얘가 당겨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칸이 줄어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렇게 길게 우리가 30칸을 할당을 해줬는데 이게 27칸을 8개니까 24칸을 사용하고 6칸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나머지 2칸이 여기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안 따라 올라오고. 대표님, 이 내용 중에 지금은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를 네. 추가해서 네. 거기에 이제 값을 키인하는 방법으로 해봤잖아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체 이 일람표 만드는 거, 판넬 스케줄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컬큘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폴 같은 경우는 지금 4라는 값이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3상이기 때문에 3에다가 플러스 2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연결 부하라던가 저 용량 같은 경우도 캘큘레이션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키인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라메타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부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본 거고, 지금 만약에 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포뮬러를 적용해서 수식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용량 킬로와트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있는 이 숫자에서 나누기 1000. 이 파라메타 여기 있는 이 정보에서 네. 그리고 폴은 3폴이 이게 시스템에서 3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러면 이 파라메타 이 두 개를 삭제를 해 볼게요. 네. 프로젝트 파라메타에서 매니지에 가서 프로젝트 파라메타에 지금 용량 킬로와트 삭제, 그 다음에 폴 삭제, 네. 값이 들어있어서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빈칸이 됐어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뒤에 있는 이거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매니지 들어가서 엘렉트리칼, 그 다음에 VA가 저 파워. 네, 파워에 있는 VA. 네. 요게 볼트 암페어인데 여기를 10으로 네, 한번 10으로. 네. 해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요 수식을 한번 용량 킬로와트랑 폴 개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니지에서 템플릿 수정으로 들어가서 원 컬럼으로 네, 바꿔주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포뮬러 여기에 이제 이걸 P라는 값이죠. POL 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전기 속성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에서 인식하는 건 넘버 오브 폴 있네요. 넘버 어디 있죠? 넘버 잘 오브 보시면 넘버 오브 폴. 여기에 이제 이 타입이 어떤 건지, 네. 그리고 이제 포뮬러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래서 넘버 오브 폴을 찾아서 넘버 오브 폴을 찾고 여기에 플러스 2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폴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수식 적혀진 게 아마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요건 트루로드잖아요. 네, 네. 트루로드에 나누기 1000을 네. 하면 되겠죠. 용량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용량 킬로와트로 해서 한번 수식을 매겨볼게요. 네. 용량. 네, 그냥 용량이라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렉트리칼 타입은 트루로드. 이게 아까 파워에 네, 파워에 있었죠. 파워에 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트루로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있네요. 트루로드. 네. 타입이니까 여기 나누기 1000. 네. 나누면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됐죠.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는 뭐 타이핑을 하면 되니까 네. 이거는 네. 어떤 뭐 컬큘레이션 할 수 있는 요소가 네,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대기를 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근데 1000을 하고 이게 10단위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같은 파워를 쓰기 때문에 파워라는 그걸 쓰기 때문에 여기를 뒤에 거를 날리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요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 요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11이니까. 여기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연결 그러면 그냥 그거를 네. 0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매니지 들어가서 유닛을 일렉트리컬로 가서 네. 파워에서 네. 요거를 0으로. 그러면 네, 용량은 제대로 나오네. 이건 이제 소수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랑 어떤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더 조금 더 그 킬로와트와 VA가 이게 쓸 수 있는 게 네. 어차피 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그 웨비나에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네. 여기까지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계산서와 그다음에 레빗 기반으로도 동일한 이런 캘큘레이션 계산서가 나오냐 이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값이 일치하고 있고 네. 모델링만 잘 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값만 제대로 들어가 있고 커넥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정확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엑셀로 활용했던 레포트랑 동일한 양식을 레빗 안에서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엑셀처럼 이렇게 잘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레빗 안에 있는 로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컨트롤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하고 싶은 건 여기 일람표를 가지고 약간 분전반 결손도와 같이 투 컬럼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나 아니면 한쪽씩 내려가게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가 또 있습니다. 네, 저희도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나갈 거고 더 좋은 아이디어라던가 내용이 있다면 저희는 그거를 뭐 웨비나가 됐던 컨텐츠가 됐던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팝업이 될 텐데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